상승세 지속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2114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37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주체가 모두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정도 내리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상황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형주의 강세가 눈에 띄죠. 이 중에서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봉신이 감자 이후에 첫 거래일을 지난 금요일에 맞았었는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포스코가 관심을 표명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오늘 역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3%대, 현대상선 역시 3%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STX 페노션,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 증권 거래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 증권업종 상승하고 있고요. 동부증권이 3.9%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2.8% 오르고 있고요. KTB투자증권 2.9%, 키움증권과 우욱증권 역시 강세입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가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0.4% 상승, LG전자 역시 강세입니다. 1.3%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이 0.8%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전기 1.1%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 디스플레이와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형주 중심으로 해서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이 풍림산업, 벽산건설, 중앙건설, 경남기업 등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엔진이 3.5% 급등하면서 은근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26,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6% 급등하면서 13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TX 엔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1% 오르고 있고요. STX 메탈 0.3%, 세온셀론텍과 두산중공업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이 증권업종과 보험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1%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0.8% 하락 중에 있습니다. KCC는 1.3% 오르고 있는 반에 OCI 같은 경우는 1%대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주에서는 이 포스코가 0.1% 내리고 있고요. 고려아연 1.2%, 현대제철 역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생필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가격 통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료품과 그리고 또 철강 금속주들 등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지수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 흐름 어떻습니까? 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바깥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자, 겨울에는 좀 추워야지만 병충해도 많이 죽고요. 그리고 봄에 따뜻한 봄, 그리고 가을에 풍년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춥더라도 너무 추우니까요. 저는 날씨가 조금만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식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는 지난 주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주도 이런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중국이 지중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소 우려감은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주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만 증시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소폭 인상은 오히려 그만큼 시중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인플레이션 우려감, 다시 말해서 물가의 불안감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이 오히려 증시에 호재를 작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대거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고객의 탁금과 CMA 자금을 합쳐가지고 증시 대기 자금이 무려 61조를 넘어섰다 하는 보도 또한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어디가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마시고요. 추세 이탈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밀고 가겠다 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매수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고 또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이 분할 매수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할 매수라는 것이 내가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샀다면 이 10,000원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11,000원대, 12,000원대 이렇게 가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분할해서 하는 것이 분할 매수라고 본다면 단순히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추가 비중 확대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전 세계 시장의 흐름 한번 간략하게 언급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에 끝났던 미국 시장 아직 견조한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경우 55.48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1,787포인트로 역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음량의 패턴으로서 나는 더 가겠다. 사실 미국 시장은 지난해 12월 달에 급등세에서 올해 들어서 2011년도 10여 년 들어서는 2주 이상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연말에 상승에 따른 물량을 겉들이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의 모습은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 증시의 경우 다우존스 공업지수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나스닥 시장도 굉장히 좋죠. 예,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전통주보다는 첨단 기술주들의 강세가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 지수 한번 보죠. 자, 독일의 닥스 지수도 자, 직접 지난해 연말에 고점대 돌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유럽 증시도 강세를 보이면서 연초 그 조정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는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고점을 돌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영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도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연말의 고점을 연초에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따른 눌림목도 그 지지선 폭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0.45% 상승한 1,546포인트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아직 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잠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부터 장이 열릴 텐데요. 과연 지난 주말에 지준율 인상이 과연 중국 증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이 열리는 10시 이후에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한번 중국 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상해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난 12월 말의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이 라인이죠. 2750포인트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2750포인트 라인에서는 지선입니다. 지난주 종가가 2791이거든요. 한 40포인트 폭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이상 펼쳐졌던 이 라인 2850에서 2950포인트 이 라인의 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반등도 단숨에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고 또 한 번 더 눌러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역시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패턴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유럽, 아시아 증시도 오히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가 제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해외 증시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미 지난 2007년도 11월 달에 찍었던 2085포인트를 올해 들어서 가뜩이 돌파하면서 이제 2100포인트를 지난주에 돌파했죠. 다시 한번 오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 8포인트 상승한 2116포인트로서 21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강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상승은 2100포인트가 까지는 최소한 갈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도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예측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300포인트까지 이제 지금부터 간다고 예를 들어보죠. 설사 2300포인트가 간다고 예상했는데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2300포인트가 돌파하지 못하고 22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추세 이탈의 조짐을 보인다면 2300포인트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나는 추세 이탈을 보고서도 매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보 같은 전략이죠. 또 2300포인트가 목표 가격대인데 2100포인트 돌파처럼 거뜬히 돌파한다면 나는 목표치를 돌파했으니까 매도한다. 이것도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 동향 한번 보죠. 사실 월요일장의 수급 동향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월요일장에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간의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점검해 드리죠.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의 동향보다는 주간 단위 그리고 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런 좀 중장기적인 그 수급 동향 체크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과연 이 강세장 속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모습을 보면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855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일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자동차 관련주 특히 금융주에 대한 러브콜이 연초 1월 3일 개장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GS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145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화재, OCI, NHN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큰 특징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재료를 수발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보였던 하이닉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재료 속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금융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이후에 금융주에 대한 매수 관심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생명,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수세가 삼성화재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 실적이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수출 관련주인데 과거 같으면 원화가 이 정도 강세를 보이면은 대부분 수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수출 관련 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NHN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국내 대표 주식 중에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죠. SFL을 232억 원 매수했네요. 그다음에 멜파스, CJ 홈쇼핑, 다음 메가스터디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로엔을 필두로 해서 CJ 인터넷, 태웅, 하나투어,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국내 기관에서 로엔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미 지난해와 올해가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실적 호전도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IT 부품 업체들이 대거 포진되고 있고 일부 홈쇼핑 업체들 그리고 CJ 그 6개 미디어 관련 회사들이 이제 합병을 하죠. 그 합병에 관련된 주식들을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도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올 1월달, 아직 1월이 마감이 되지 이제 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1월달의 단순 상승률로만 본다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마저 언급해 드렸을 정도로 이 코스닥 시장도 이제 눈높이 코스피 시장과의 괴리율을 좁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도 종목 선정만 조금 신경만 쓰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매매 동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매 패턴 살펴봤습니다.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저희가 주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관심 종목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종목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금요일에는 KB금융 말씀도 듣기도 했는데 변화는 없죠? 예. 제가 종목을 한번 바꿔보려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같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바꿔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대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이 여전히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력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종목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이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종목 분산 자체가 너무 크다 보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몇몇 특이 종목으로 집중하는 것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관심 종목군들도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과 일치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하이닉스죠. 이 하이닉스도 지난주 주초부터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7,000원, 25,000원대부터 27,000원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2010년도에 다소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익 전망이 영업이익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또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것이 이 종목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적정 매수 가격대도 27,000원 전환 시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여전히 매력이 있는 모습이에요. 자, 25,000원대가 오늘 E9이거든요. 예,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25,000원 전환 시점. 또 직전 고점대, 지난 11월에 고점대에 있던 26,000원 라인 한 번 더 눌림목을 받았죠. 자,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 일봉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만 길게 보면은 지난해 연초에 얼마였었냐면은 지난 4월 달에 29,400원이었습니다. 4월 초와 4월 말 그리고 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주고 그냥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은 하이닉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엄청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는 다시 쳐다보지 않을래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모습은 물렸던 분들이 본전 근처 오니까 매도하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물려셨던 분들은 26,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매도를 했겠고요. 그리고 연초에 물렸던 분들은 제발 본전만 와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7,000원대, 28,000원대, 29,000원대까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흔들어댈 겁니다. 왜? 이 물량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고점마저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갖고 계시면 그대로 홀딩 전략이고요. 오늘도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탈이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매수 관심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역시 금융주. 금융주에서는 은행주가 강하냐, 증권주가 강하냐, 화재주가 강하냐, 뭐 카드주가 강하냐, 그거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저한테 문의하신다면 그것은 경가지 당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인사 대청명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닌가. 같은 은행업 종목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KB금융이 수익이 더 클 거냐, 신한지주가 더 클 거냐, 우리금융이 더 클 거냐, 어떤 것이 더 클 거냐 이렇게 맞춰라. 그러면은 저는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왜 KB금융을 말씀드리냐면 KB금융이 같은 은행업종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 위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다른 은행주가 나쁘다, 다른 금융주가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매력 그리고 지속적인 증시의 호조 이런 것들이 매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호조는 은행주가 좀 혜택을 또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증시 상승에 따른 이익은 증권주들이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은행주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B금융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KB금융이야 뭐 국민은행도 8개의 금융사를 자회사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 금융 지주회사죠. 그리고 그 뭐 금리 이상 최대 수혜주고요. 그리고 1차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6만 원 돌파에 눌림목을 아주 견조하게 받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6만 원대를 다시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만 원대도 적정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대에 머물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확대시키네요. 700원 상승한 61,600원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6만 원. 지난해 연말부터 돌파 시도하다가 연초에 돌파했다가 눌림목을 받고 다시 돌파. 그럼 이것은 직접고점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시초가는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플러스로 상승 반전하고 있네요.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 마이너스 조정 시에 매수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6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 1,000원을 전환한 시점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만 1,000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변함없습니다. 이 하이닉스와 함께 KB금융에 대한 자세한 소식 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유주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런지 원인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그 물가 안정 발언 때문으로 그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증권사들은 뭐 정부가 전면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전망이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그 SK이노베이션은 이제 SK에너지가 그 상장 그 명을 변경한 건데요. 그 GS 이렇게 정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그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그 정유사의 영향이 좀 적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정부가 적성성 여부를 뭐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뭐 적극적인 개입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유진투자증권의 경우는 올해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67%나 증가할 전망이고, 또 우리나라 국내 휘발유 판매 비중이 정유사 그 사업 부문 중에 7.6%밖에 안 된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NHN은 게임 점유율에서 NC소프트를 눌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 그 반대급부로 NC소프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NHN은 뭐 포털 사이트로 알려져 있지만요, 한 게임에서 그 테라라는 그 신게임을 내놨었습니다. 그 어제죠. 예, 어제 PC방 점유율에서 그 NC소프트의 아이온을 NHN의 테라가 제쳤다는 그 분석에 따라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동양강철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동양강철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성장성을 확보한 녹색 소재주라고 평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를 6,600원에서 8,3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분석이 뒤따랐다고 풀이됩니다. 네. 정유주들의 약세 배경 한번 살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목요일에 금리를 올렸죠. 좀 의외의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우려가 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이와 함께 실적 시즌에 담아야 할 종목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상승 추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머징 펀드보다는 인터내셔널 펀드, 다시 말해 선진국 펀드로 유입되고는 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물가나 금리가 여전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증권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서 경기 소비재와 은행, 산업재에 주목하라고 말했는데요. 대외적으로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정상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소비재와 은행, 산업재의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온 중형주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실적 시즌에 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실적 시즌을 전망해 봤을 때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유망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 개선세가 중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영업이익이 2009년에 비해 작년에 더블업, 그러니까 2배 정도 성장한 그런 업종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우증권은 랩 어카운트가 또 다른 10년을 준비한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난 10년이 공모펀드의 전성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랩 어카운트의 전성기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랩 어카운트는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집중화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저희가 최희성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희성 대리께서 참 다양한 종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독 이 금융주 쪽으로 큰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금융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 많이 오르고 있죠?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15,9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7,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죠. 네, 다음으로는 두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와 이소페타시스에 대해서 최성훈 과장께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리콘웍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0.6%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36,4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에 대해서는 42,000원 선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5,000원 선 말씀을 해주셨고 시초가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하락하고 있고요. 3,9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매수의 기회가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자만 남겨주실 때에는 이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를 함께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약간 힘이 들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프라인상이 아닌 TV상으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시원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 드리는지 정태근 전문가 저도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서 이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STX 펜오션입니다. STX 펜오션이요. 네. 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50% 되거든요. 네, 50% 가지고 계시고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거기 17,000원에 샀어요. 17,000원이요. 네. 오늘 일정 부분 좀 오르고 있죠? 네, 조금 오르고 싶다. 아직까지는 멀었는데. 네, 그렇군요. STX 펜오션 저희가 이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목표선 어느 선으로 잡는 게 좋을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중이 좀 많거든요. 50%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17,000원 선이시라면 손실도 꽤 크시고요. 예. 네, 오늘 뭐 상승폭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죠. 예. 네, STX 펜오션 최근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다른 업황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네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리고 한진해운 같이 이런 종목들이 단계 상승이 있었지만은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금일 보시면은 STX 펜오션 같은 경우도 3.8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국내 최근에 유가 상승 그리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아마 그 부분이 호재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조금 소외가 되었다가 최근에 조금 증시 상승과 마찬가지로 그 상승 흐름에 조금 동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수급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지만 최근에 투신 쪽으로 개인이 강했지만은 투신 쪽으로 수급이 옮겨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은 투신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네네.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11,300원 부분에서 절대적인 지지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자, 추가 하락을 하다가 11,300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이후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가격대 같은 경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17,000원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네. 지금은 손절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시간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신다면 네네. 적어도 전고점이 14,000원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17,000원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14,00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000원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14,000원 부분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은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네.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대신에 14,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매수가까지 기다려보는 전략,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 상담을 해드리기가 약간 어렵기는 하죠. 예. 네, 가격도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STX 페노션 일단은 17,000원 선까지 기다려는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페노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문자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572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19만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분은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수익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20만원 선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목표 가격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나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네. 최근에 18만 원에서 20만 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금일 어떤 뉴스가 나왔냐? 사업 다각화에 따른 효과가, 사업 호재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네. 오늘 그 20만 원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18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18만원에서 20만원 박스권을 보였기 때문에 20만원과 다음은 22만원의 박스권을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22만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단 22만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보유를 하겠지만은 22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보이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면 22만원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목표가까지도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비중도 적당히 가지고 계시면서 이 매수 가격이 좀 낮은 경우는 상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죠. 비중 조절을 평소에 좀 잘 하시면은 이 도움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Y솔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Y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9138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28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35% 정도 담고 계시는데 오늘도 급등이고요. 예. 이분께서는 뭐 저희가 축하를 안 드려도 다른 분들께 축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한데 지금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2285원입니다. 2280원이요? 이거 제가 지금 잘못 본지 모르겠는데 네네. 수익 폭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네네. 지금 그리고 금일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재 수은 강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금일 또 7% 정도 네네.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Y솔의 주가가 13,100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뭐 상승을 즐기십시오. 상승을 즐기되 대신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상승세가 가파를수록 나중에 빠질 때도 그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을 돌파한지 지켜보시고요. 네네. 14,000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네네.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신다면은 5%씩 네. 추가로 수익 실현 해 나가시고 네. 만약에 14,000원을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뒤로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전액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때문에 그 하락폭도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히 수익 실현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제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약간 잘못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2285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서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 이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2285원 좀 나오기 좀 힘든 가격 같은데 예. 12,285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반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예, 12,800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방송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네네. 12,800원을 놓고 그 가격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이런 급등하는 종목은 5일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일단 14,000원을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5일선 이탈 시에는 매도하는 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살펴봤던 종목이 Y솔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토요. 아토 가지고 계시고요. 네, 예. 아토. 요즘 들어서 흐름 자체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8,700원에 네. 10% 담았거든요.
10% 정도요. 네. 아토 주가 좀 잠시 살펴볼까요? 9,510원이면은 수익이 좀 있으시네요. 네. 네, 어떤 수익을 점이 더 궁금하세요? 받다가, 네. 네, 수익을 좀 많이 받다가 네. 지금 좀 내려가고 있어요. 아토가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급등을 하다가 약간 꺾였는데 수익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면 걱정이 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토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이익 실현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토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8,700원, 그리고 비중이 10%인데 네네. 먼저 기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토 같은 경우 반도체형,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장비 전문업체입니다. 최근에 지난해 12월 29일 IPS와 합병을 통해서 태양광 그리고 LED 분야에서 성장성이 더욱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500원 부근에서 1,500원 부근까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아토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핵심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의 43조 대규모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이 있었던 급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의 흐름에 동반하듯이 수급도 한번 살펴보면 네.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재라는 모멘텀 외에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만원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정이 조금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있는데 종가상 9,000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9,5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종가상 9,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종가상 9,700원을 지켜준다면 목표가는 11,500원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금일 지금 9,500원을 금일 제가 제시한 가격 9,700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9,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네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매도를 하십시오. 네. 상승폭이 깊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하락폭이 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살펴보죠. 삼성증권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삼성증권 105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삼성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8천 원 선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예, 다음은 삼성증권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9만 원이신데 최근에 그 증권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에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네네. 2,000포인트가 돌파하고 난 뒤에 그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증권주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문형 랩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도 삼성증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준다면 금일 장중 가격이 98,000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수급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기금에서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지금 1월, 11월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 쪽에서도 매수에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갈 때 수급이 꼬이는 것보다 어떤 주체가 나서서 매수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누군가 이끌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투신의 수급을 유념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투신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같이 동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85,000원 부근 65,000원에서 85,000원 부분까지 상승세 이후 그 다음에 85,000원 부분에서 눌림목을 보였습니다. 눌림목을 보인 이후에 98,000원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5,000원에서 85,000원까지 상승폭이 있었듯이 85,000원 그만큼의 상승폭을 또 돌려본다면은 12만 원 부분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일선 이탈할 시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삼성증권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7750님께서 이 아토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담을 앞에서 해드렸죠. 이 아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잘 못 들으셨으면은 VOD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토 잘 가지고 계시다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대한전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70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000원입니다.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 않았는데 향후 전망,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비중 다음부터는 꼭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예,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사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그 전선업체입니다. 전선업체인데 한 가지 대한전선이 아쉬운 것은 최근에 기업 자금 문제, 유동성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 똑같은 전선업체이지만 LS전선과 반대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6,500원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긍정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이지 않고 하방 경직석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방 경직석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후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6,200원, 6,500원 부분에서 바닥을 보인 이후 7,6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목 그 상승세를 봤을 때 8,600원 부분까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모멘텀보다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1선이 8,80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8,800원의 1차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241선이 저항을 받는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8,80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241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1선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죠.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빠르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삼성증권,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 가지고 계신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관련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생명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11만 원에 40%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죠? 상장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상장 이후에 그러면 좀 그동안 마음 많이 졸이셨겠어요? 예? 마음을 좀 많이 졸이셨겠어요? 예, 그래서 몇 번 팔 기회, 그때 11만 5천 원대 한번 팔으려다 못 팔았는데, 네네. 지금 언제쯤 팔아야 할지. 네,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상담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생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1만 원이고 비중이 40%입니다. 오늘 조금 의뢰하신 그 분들이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네.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20% 미만으로 좀 타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 계열의 생명보험회사로서 국내 생명보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지준율 인상 그리고 13일날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 기회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들에 비해서 생명보험사들이 장기채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마 손해보험사들보다는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분들 그런 거 참 좋아하시죠? 외국인들이 산다, 기관이 산다. 네네, 그렇죠. 외국인 기관 동시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 외국인 그 매매 동향 보이시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쪽 보시죠? 그 기금, 기금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수급은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이 두 주체가 만약에 매도로 전환한다. 그럼 네네. 그때쯤에는 주가가 조금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3일날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잠시 조정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서서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11만 5천 원 전 고점 부분에서 이전에 두 번의 저항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만 5천 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겁낼 필요 없고요. 조정이 있더라도 보유를 하시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12만 원, 그 상장가인 12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12만 원에서 1차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1차 수익 실현을 하시고 12만 원에서 1차 수익 하시고 이후에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저항을 받는다면은 조금 나머지 물량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상승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살펴보겠습니다. 6910님께서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신 효성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락하고 있죠.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증시는 2100포인트를 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 보시면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3만 7,5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1선 부근인 9만 6천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면 수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이 지금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체는 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뭐 다른 기업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 수급이 현재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상승 종목이 그 하락 추세를 보일 때 241선까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24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깊은 하락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1선 93,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전부 전량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41선이 93,500원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3,5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또 문자입니다. 삼성정밀화학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82,100원에 매수하셨고 300주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지난 1월 10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삼성정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성정밀화학 이 종목도 이전에 보시면 6만 원 부분에서 8만 5천 원까지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바이오 부분에서 그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흐름이 조금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고 그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현재 추가적으로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수가가 82,100원이십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82,100원이신데 지금 이전에 85,000원이 저항으로 85,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8만 원 부분에서 세 번의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만 원에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만 5천 원 돌파 여부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8만 5천 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손절이 아니고 매도 대응을 하시고요. 8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92,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92,000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솔믹스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3,400원에요. 30%. 네. 13,400원에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사고 나니까 자꾸 저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좀 많이 내려서 걱정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전망도 어떤 거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SKC 네, 솔믹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솔믹스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매수가 13,400원 그리고 비중이 40%입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최근에 8,000원 부분에서 14,000원 부분까지 강한 급등세가 있습니다. 그 급등세가 있었는데 그 급등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태양전지용 웨이퍼 공급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왜 크냐면 태양전지 웨이퍼 공급 요 규모가 보시면 지난해 매출의 41%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40% 매출이 벌써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태양광에 250억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사업 확장 소식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금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서 저리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동성에 관한 문제도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급등세가 있었지만은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있지만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하락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으로 끝나느냐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락 전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지금 현재 12,500원인데요. 1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12,000원을 지켜준다면 목표가 1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보다는 12,000원을 지지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요.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1% 코스피 오르고 있고요. 21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3% 오르고 있고요. 535 현재 보이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113원대에서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